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숙교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검찰청 속기사, 또 한글 맞춤법, 활용 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법원 속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같은 이제 사법계통, 또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검찰청 속기사, 사실 이 검찰청도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속기사들은 또 검찰청에 속기사 제도가 있으니까 속기사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 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가는 대략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검찰청은 어떤 피의자를 어떤 죄를 조사해서 기소를 하는 기소 독점권이 있습니다. 현재 물론 이제 아직 법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공직 공수처 거기서도 기소권을 갖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검찰만이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경찰에서 어떤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하나의 권력기관 형태인데요. 이 부분은 그만큼 엄격히 진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속기사가 영상 녹화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속기록을 제작해서 그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고 올바른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속기사가 검찰 속기사입니다. 이 검찰청은 보통 우리가 사회 법과 질서를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있으면 어떤 단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검찰청에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있어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뉴스에 가끔 보시면 어떤 그 운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주로 많고 어떤 그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로 여기고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또 수모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검찰청이 상당히 좀 무섭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속기사가 또 속기사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검찰청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검찰청이 있고 고동검찰청 또 지방검찰청 흔히 지청이라고 그러죠. 이게 또 따져보면 법원과 마찬가지로 3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1차 지청에서 자기가 이의가 있으면 항고하고 또 대검에 또 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그런 건데 거의 뭐 법원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항고 정도에서 보통 거의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 수사 검찰이 하는 활동이 주요 수사 활동하고 공판, 형집행 또는 이제 지원 활동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뭐 반부패부 뭐 이런 뉴스에 들어봤죠. 그 부정부패 수사도 하고 또 요즘 어떤 증권이든 금융사 뭐 이런 사건이 많이 있죠. 그런 금융 사건도 하게 되고 또 요즘 우리나라가 중국의 첨단 기술, 뭐 조선, 뭐 이런 기술, 반도체 기술 그런 사건이 됐을 때 그런 것도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수익, 어떤 뭐 도박을 했는데 뭐 땅속에 파묻었다 그런 부분을 또 어떤 찾는 범죄 수익금도 그런 수사도 하고 마약. 요즘 마약이 이제 택배로도 뭐 어떤 직구로도 많이 오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마약 사범도 수사하고 또 조직범죄 뭐 몸에 문신 그리고 그런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도 수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사하고 또 과학 수사. 요즘 포렌식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죠. 휴대폰도 포렌식에서 또 PC에 있는 거 삭제한 것도 다 어떤 포렌식을 하면 흔적이 다 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휴대폰이나 PC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은 뭐 대검찰청에도 속기사가 있고 전국적으로 지청이 있는데 법원에 지청 지원이 있는 것처럼 검찰청도 바로 붙어 있죠. 서울 이제 서초동에 보면은 대법원이 있으면 대검찰청이 있고 또 고등법원이 있으면 고등검찰청이 있고 또 지방법원이 있으면 지청이 있고 다 이렇게 1대1 대응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에 한 80여 곳에 지청이 또 지원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 속기사들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속기사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서울 중앙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사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이 특임 검사 가끔 들어보죠. 특임 검사가 뭘까? 말 그대로 특별하게 임명돼서 검사의 범죄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직 공수처 이런 것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를 통해서 자체 검사 비리를 이제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특임 검사고, 특별 검사는 고위 공직자, 뭐 장관이라든지 고위 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건에 특별 검사가 임명돼서 공소를 제기해서 지금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검찰청의 이런 대부분 계략적인 기구나 어떤 하는 일을 이제 알았습니다만, 속기사는 그럼 왜 필요한가? 검찰에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청이 굉장히 어떤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에 출두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나쁜 결과도 가져오고, 또 검찰에서 심지어는 폭행으로 사망 사건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속기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됐는데요. 영상 녹화 조사 제도라고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속기사는 2007년도에 어떤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지금 전국 법원 검찰청에 현재 한 100여 명의 속기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했고, 또 2013년에 54명의 속기사를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 이 검찰에서 속기사는 사실 전국적으로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검사가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속기사가 필요하고 1500명이 있으면 1500명의 속기사가 필요한데 왜 그러면 100명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녹화 조사 제도라는 것이 보통 보면 뭐 밀실 수사 이런 얘기도 듣죠. 그에 반해서 영상 녹화는 이렇게 영상을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영상을 녹화하면 그것이 어떤 외부 기관이 또 검사가 수사관이 폭행이나 또 억압하거나 이런 걸 못하겠죠. 그러면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영상 녹화 조사 제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그대로 찍어서 그걸 제작해서 이거를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한다. 근데 영상 녹화를 하면은 영상 녹화물을 그 시간만큼 그 법원에서 다 영상을 틀어가지고 다 봐야 되는데 1시간이면 1시간을 거기에 법원 판사, 뭐 검사, 변호사, 뭐 모든 사람이 1시간을 다 할애해야 될까요? 거기에 속기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참여하면 영상 녹화 조사 제도에서 바로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그 조서를 그 진술인에게 확인해서 간임 받아서 그대로 바로 어떤 조서를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요. 전에 이제 그 주요 사건에 보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떤 사건에서도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 7시간 받았으면 그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7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번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조사 받을 때 오히려 조사 시간보다도 검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 영상 녹화에 속기사를 투입하지 않고 어떤 자체적인 수사관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이 그 조사 하나, 단어 하나 이걸 꼼꼼히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이 속기사가 지금 일부만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불신 속에 있는 부분에서 이 영상 녹화 조사 제도의 속기사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영상 녹화 조사 제도가 이렇게 촬영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일부 활용되고 있지만 속기사가 속기 조서를 만들어서 이걸 법원에 제출하고 CD하고 같이 그러면 법원에서 그 속기 이력만으로도 이게 영상 녹화에서 사실 그대로 돼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속기사가 모든 증인신문 또 어떤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을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또 받아들여서 어떤 판결에 참고하는 거죠. 이 영상 녹화 조사 제도가 이제 어떤 자체적인 그 변화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이 정보화에 따라서 이런 영상 녹화 이런 것이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또 PC 용량도 요즘 엄청 크고 요즘 USB도 뭐 전에는 뭐 1기가, 2기가이지만 요즘은 굉장히 테라까지 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용량까지 발전이 되죠. 그래서 이 영상 녹화를 하고 그 부분을 CD로 어떤 저장하고 한다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영상 녹화를 또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게 검찰이 이제 권력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신상이 굉장히 억압되고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영상 녹화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조사받는 국민들이 어떤 편안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겠다. 또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 또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녹화 조사 제도가 시작이 됐고 또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원인들에 의해서 또 영상 녹화 조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영상 녹화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또 2002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가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걸 기회로 이런 영상 녹화 조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선진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를 어떤 영상 녹화 조사를 해서 이거를 법원에 어떤 증거로서 제출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영상 녹화 조사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또 이 영상 녹화를 할 때는 피의자한테 동의를 얻고 합니다. 당신에게 이제 이런 뭐 홍길동 검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영상 녹화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면 피의자가 동의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동의하면 그때 영상 녹화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영상 녹화 조사가 끝나면 봉인해서 그걸 그대로 보관하고 또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녹화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차피 어떤 조서가 필요한데 속기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이 그러니까 검사라든지 수사관이랄지 이런 또 속기사에 대한 규정을 하는 그 정원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제2조에 공문의 정원, 물론 이건 이제 검찰청 정원에 관한 얘기죠. 거기에 뭐 고등검찰청 및 지청의 속기 업무를 담당하는 27여 명의 검찰 수사부를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제 주사부가 이제 7급 공무원이거든요. 7급 공무원이 이제 속기사 1급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검찰에서 7급은 전에는 사법시험에 이제 패스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해서 7급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데 속기사는 1급만 따고, 물론 경력이 이제 2, 3년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1급만 가지고도 바로 7급으로 보임이 되니까 좀 내부 반발이 또 의외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공부해도 7급 되기 힘든데 속기사 1급만 가지고 왜 7급이냐. 근데 그 조서를 작성하려면 또 7급이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처음에 27명을 했지만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내부 어떤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27명만 있고, 밑에 보시면 무기직으로 지금 일부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해서 합쳐서 약 100여 명 정도가 검찰에 근무하고 있죠. 지금 27명에 대해서는 계속 채용을 해서 서울 각지 주요 이제 어떤 검찰청에 근무를 하면서 주요한 사건의 녹취록, 또 영상 녹화, 조사, 어떤 조서, 신문한 속기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이제 속기사는 이제 속기사 자격이 뭐 1급 또 2급, 3급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임기제 7급은 반드시 1급 소지자라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력이 속기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응시 자격이 가능한데, 또 이제 뭐 8급으로 있다든지 또 학사기 취득에는 1년 이상만 있으면 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속기사 1급을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지금 1급이 이전에는 뭐 1급, 2급, 3급에 큰 어떤 차이점이 없었습니다만 속도만 좀 차이 있었지.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어떤 1급이 92%로 상향 조정이 돼서 좀 더 1급 속기사는 실력이 있고 아마 더 대우받는 그런 걸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1급은 바로 실시간 속기나 실무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찰청에서는 1급을 따신 분들은 바로 속기사 1급으로 바로 7급으로 보임해서 바로 현업에서 현업 업무를 실시하게 그렇게 돼 있죠. 이 검찰청 속기사는 특히 이제 실시간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자막 방송 경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또 선호하고, 또 실무 경력을 선호하는데 자막 방송은 뉴스라든지 또 토론, 또 요즘은 스포츠 중계, 뭐 예능 여러 방면의 그 속기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또 한글 맞춤법 이런 부분이 그 우수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막 방송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분들이 바로 현업에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청 속기사에 지원한다 그러면 이러한 자막 방송 실시간 경력을 3년 이상 쌓으신다면 검찰청 속기사에 훨씬 유리하게 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찰청에 그 서류 내는데 그 서류 전형이 1차로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 어떤 요건이 또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속기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워드 프로세스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을 꼭 같이 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무 능력 개발 이런 점수가 또 있어요. 저희 협회에서는 전국 속기 경기 대회를 또 대한 속기 협회와 더불어서 세계 출전하는 선수를 뽑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전국 속기 경기 대회에 어떤 출전하고 또 상위권에 있으시면 직무 개발 점수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다른 경력 점수만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전국 속기 경기 대회 경력이 있다면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경력 점수는 3년 이상이 돼야 어떤 기본적으로 점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력서상에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실질적으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경력 증명서를 떼를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력서, 자소서 이런 부분이 실제 이제 면접에서 이력서 통과하면 면접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자기소개, 저번에 국회 속기사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기소개는 자기가 검찰청에 꼭 입사해야 되는, 꼭 자기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절함이 우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가 어떠한 속기사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임하겠다.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어떤 그 피력을 하지 못하면 그 자기 소개서에서 거의 다 좌우가 됩니다. 물론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겠지만 쓴 것을 그대로 뭐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을 자기 스토리로 어떤 만들어서 어떤 전달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자소서를 우선 잘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이라면 어떤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그 법 절차 또 용어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되겠죠. 검찰청에서 이제 기소 독점주의도 말씀드렸고, 또 공소장, 공소장은 기소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법 몇 주에서 어떠한 죄가 있다라고 특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의 공소장이 뭐고, 또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라든지 또 원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용어의 정리도 아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면접 과정에서 합격에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그 검찰청 관련 뉴스를 또 최근에 시사성 또 줄임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속기사 또 검찰청 속기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검찰청 속기사로서 가시는 분들은 또 저희 협회에서 또 시행하는 컨설팅에 또 참여하시면 좋은 또 참고 자료나 또 면접에 이전에 봤던 선배들의 어떤 자료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찰청 속기사는 이거를 마치고 이제 한글 맞춤법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여러분들 뒤에서 또 속기 약자를 배우시는 그걸 통해서도 맞춤법을 자연적으로 하는데 요즘 특히 띄어쓰기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약자를 활용하면 띄어쓰기는 거의 얼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속기 약자에서 설명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 여기를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와 닿을 것이고요. 또 우리 그 속기에서 어간 이후에 변하는 그런 부분이 명백히 맞춤법에서 이해하신다면 속기하실 때도 더 편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우리가 길이 했을 때 이게 보통 이자는 그것이 또 저것이 할 때 조사로 보통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가 붙어서 그냥 명사로 길이 몇 센치냐 이런 길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깊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게 명사인지는 얼른 봐서는 생각을 안 해보면 명사인지 조사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사입니다. 높이, 다듬이. 우리가 다듬이질 뭐 했을 때 다듬이가 명사라는 겁니다. 땀바지, 뭐 달맞이, 먹이, 미닫이. 이가 있어도 명사이구나. 그다음 명사 다음에 이제 조사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 길이는 길이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깊이도 깊이가 있네. 또 깊이를 알아보자. 이렇게 또 조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붙어도 이게 조사가 아니고 명사라는 거.
그런 것이 지금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바지 이런 몇 가지가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개념적으로 이렇구나. 그래서 훨씬 속해하실 때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걷는 데서 걸음, 뭐 묶음, 또 얼음, 웃음, 뭐 역음. 그래서 이 미음은 비교적 이렇게 붙어서 명사가 된다는 건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그럼 명사하고 이게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같이, 굳이, 길이, 또 높이, 길이나 높이가 아까 명사로 되는 또 부사로 되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이 혼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많이, 실없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구분하는 또 이렇게 변하는구나, 또 혼용도 되는구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뭐 밝히다, 뭐 또는 익히다, 찾기 이런 부분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부사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헷갈려 할 수는 있지만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게 부사로 쓰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나 음이 붙어가지고 명사를 바뀌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원형을 밝게 적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굽돌이, 코끼리, 니자, 뭐 걸음, 목걸이 이런 부분은 뭐 이런 정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사로 바뀐 거 이나 이에 보면 기머거리, 까마귀, 넘어, 뜨덕이 말이 뭐 옛날 말도 있고 잘 이해 안 되는 말도 있죠. 뭐 마감, 마개, 마중 이런 부분은 이게 명사로 바뀌었구나. 또 부사로 바뀐 것 반복해서 거뭇거뭇, 너무 이런 것은 잘 아시겠죠. 도로가 이제 일반적인 그 길을 나타내는 도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도로 넘어갔네 이런 말을 쓸 때는 이게 부사다. 그런 부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사로 바뀐 거 있죠. 그나마 뭐 여기부터 또는 이것조차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면 물론 속기에서는 약자로 구성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품사가 변화되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곳곳이, 샅샅이, 낱낱이 이게 앞에 말이 반복되죠. 그런 부분에서 원형을 밝게 적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로 됐는데 명사가 된 거. 아까 그 길이, 높이 이것이 명사가 된 것처럼 곰배파리, 바둑이 이게 바둑이가 이게 얼른 봐서는 조사인지 또는 명사인지 구분이 안 되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게 명사구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면 되겠죠. 애꾸눈이 명사로 보통 알죠. 근데 거기에 애꾸눈이까지가 명사라는 거 그렇게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에 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게 적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까지 뭐 알지 않더라도 꼬락서니, 끄트머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시고 계시죠. 그렇게 이 정도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거. 뭐 갑지다, 호찌다, 넋두리 이런 부분. 또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거. 낚시, 또 늑정이, 덕계. 물론 잘 쓰지 않는 말이 또 이런 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로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거. 할짝거리다, 뭐 널따랗다, 널찍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기할 때 그대로 그 쓰는 거, 얄팍하다, 짤탈하다 이런 것은 좀 알지 못하면 이게 그냥 라인지 밑에 시읒 받침이 있는지 잘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원이 분명치 아니한 것은 본뜻에서 멀어진 것 그대로 쓰는데 넙치, 올무, 골막히다 이것도 이런 정도로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의 어간에 어떤 전미사가 붙어서 했을 때 뭐 어간을 밝게 적는다는 얘기인데 맡기다, 뚫리다, 뭐 안치다, 솟구다, 맞추다 이것은 뭐 우리 이런 원칙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껏 쓰고 있기 때문에 속기적인 약자 활용해서 뭐 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약자로 쉽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시 우가 붙어서 된 말 이런 것은 소리를 적는다, 돌이다, 뭐 들이다 이건 용돈을 칼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말 그거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치, 뜨리, 틀이 이게 이제 그 약간 그 애매한 것이 좀 있긴 있죠. 놓치다, 받치다, 뻗치다 이게 시읒과 붙어서 뭐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가능적으로 이게 그냥 치로 쓰고 치로 쓴다, 받치다, 놓치다 그 부분은 우리가 무심결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깔쭉이 여기서 보시면은 깔쭉인데 이거를 깔쭉으로 연음시켜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말을 그대로 쓰는 거죠. 꿀꿀이 우리가 꿀꿀이를 연음시켜서 꿀꿀이로 하지 않죠. 물론 속기에서는 수필 속기 같은 경우는 발음들을 적고 나중에 꿀꿀이로 적는데 컴퓨터 속기에서는 바로 꿀꿀이로 적는 겁니다. 눈 깜짝이 그래서 연음시키지 않고 원형을 적는다는 거 그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속기하시면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녹취록 작성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이 명확치 않고 이런 말을 모르면 몇십 번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녹취록 작성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투리 또 어떤 사건인지 그게 뭐 부동산 사건인지 또는 뭐 어떤 돈에 대한 융통 사건인지 어떤 사기 사건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서 듣고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맞춤법의 상식이 뒷받침이 되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치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 명확치 않죠. 그러면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사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녹취록을 A 원고가 냈는데 또 피고는 그거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안 들렸다. 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감정까지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의 어떤 한자 한자가 속기 사역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맞춤법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개구리, 귀뚜라미 이런 것은 하나의 그 단어로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연음시키지 않고 원형을 밝혀 그대로 적는 그건데요. 깜짝이다. 이걸 연음시켜서 적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칫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그 적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원형대로 적는다는 거 그걸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설이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뭐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이건 그 망설이다 이렇게 하지만 잘 안 쓰이는 건 뭐 퍼덕이다 뭐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또 연음시켜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걸 연음시켜 달라고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사는 이 맞춤법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의뢰인에게 또는 요청하는 곳에 얘기를 해서 작성했으면 합니다.
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뭐 이런 부분 도저히 여러분이 지금 뒤에 붙는 것은 다 속기 약어에서 이미 이름 조사 형태로 배우신 것들이 많죠. 그걸 활용해서 적으시면 쉽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딱하다 이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또 부질없다. 이게 없다를 붙여야 되는지 띄어서야 되는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붙여서 쓴다는 거. 시름 없다, 열 없다. 맞춤법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법을 따져 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맞춤을 대략 맞춰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속기 약어를 통해서 정확히 아시면 좋겠고, 특히 속기사들에게 또 중요한 건 띄어쓰기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배우시는 약자를 충분히 또 활용하시는 시간으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활용 약자 그래인데 이것도 이제 접속사 형태로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이걸 어떤 말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걸 안 쓰고 다른 명사만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달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속기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발언대로 적기 때문에 어떤 말 한자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속기 약으로 만들어서 또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를 보시면 그 초성에 기역하고 리을해서 아이, 음을 빼놓고 그래라는 하나의 약자 형태로 기본형을 만듭니다. 따지면 속기에서 이제 그래가 하나의 어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떤 어미 형태로 붙여지는 겁니다. 일반 한글에서 어간 어미 형태가 아니고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붙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약자가 어간 또 뒤에 붙는 게 어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속기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기역 리을에서 그래서인데 원래 아이를 그럼 빼고 끝에 부분만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속기 약자에서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겠지만 중간에 끝에 말은만 쓰고 생략하는 거, 그것이 또 속기에 또 다른 속도감을 높이게 하는 거죠. 그런 점도 이해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 자, 기억하고 리을하고 이를 쓰면 그래가 되죠. 그래 가지고. 자, 그러면 가지고에서 기억 지만 쓰면 그래 가지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그래만 알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자, 모음이 빠졌죠. 기억 리을에 시음만 쓰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요라는 걸 붙이면 그래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라는 약자를 또 설명할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죠. 자, 종합 연습에 들어가면 1번 그래 세상은 살만한 거야. 자, 그래 한번 다시 쳐볼까요? 자, 기억 리을 아이가 그래입니다. 그다음 2번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에서 기억 지읒을 추가하면 그래 가지고. 우리는 화해했어. 했어. 3번 그래도. 자, 그래도에서 기억 리을 디귿만 치면 되죠. 그건 너의 잘못이야. 4번 그래서. 자, 그래서도 기억 리을 시읒 이렇게 해서 그래서가 되죠. 개인주의는 좋지 않아.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원리로 이렇게 쭉 연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를 했는데 또 그러가 있어요. 우리 한글이 참 이 뭐 아하고 다르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죠. 또 약자도 이렇게 틀립니다. 아까 그래는 기억
아이의 그 음을 빼고 했지만 그러는 여기도 이건 모음으로 해서 니은 받침을 추가합니다. 자, 그러는 기역 리을 러가 그러죠. 모음을 탈락시키고 그러고는 기역 종성의 그러기에 이응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런 그런데 그럼 그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읒 기역하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넌 바보야. 그러기에 난 간다. 그러므로 역사는 끝없이 반복된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이래.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글이죠. 글을 보면 기역 리을 이 이것은 이제 그에서 모음을 다 탈락시키죠.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제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속사로서 많이 엄청 쓰이죠. 또 그리며 그리는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쳐보시는데 뒤에 그 종성의 받침 그 부분을 어떤 조사화해서 연결해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 자, 기역 리을. 여기서 그에서 음을 빼고 리만 치는 거죠. 그럼 연결해서 그리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는 이제 빼고 끝에 부분만 생략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하여. 그다음에 시읒 이응을 치는 거죠. 자, 시읒 이응 하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며 자, 면은 지읒, 드귿, 미음 그리며 그다음에 그린 자, 니은 받침을 추가하면 그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삶이 그리 자, 기역 리을 이 우습게 보여. 2번 그리고 자, 기역 리을 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속기에서 수없이 쓰기 때문에 아주 눈 감고도 원래 사실은 안 보고도 이제 안들을 치고도 하는데 중국에서 속기 경기 대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베이징 2009년도에 또 작년에도 이제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은 안대를 가리고 속기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대회가 하는데 몇천 명이 모여서 아주 뭐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뭐 속기사 중에 눈 가리고도 뭐 해서 하기도 하지만 약간 중국은 좀 쇼적인 게 많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눈 가리고 그거를 방송에도 내보낼 정도로 상당히 이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속기는 사실 눈 가리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발언자를 보면서 왜냐하면 입 모양을 보고 해야 정확히 알아듣죠. 음성만 듣고서는 사실 이게 잘 그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속기사는 물론 자판을 보지 않습니다만은 발언자를 보고 또 주위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상황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속기사는 이런 그 기본적인 연습 어떤 약자는 진짜 뭐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능숙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비웁니다 다 배웠죠. 이런 약자를 계속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 단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듣고 속기 연습이 되거든요. 이렇게 문장 연습을 자유스럽게 연습하시면 나도 문재인 대통령 뭐 연설을 듣고도 하고 또 국회 방송을 보고 듣고도 하고 또 나가서는 이제 실제 업무에 가서도 듣고 속기를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그리하여 비로소 평화가 왔다. 그림을 그리며, 자, 그리며 기억 리을 며 약자를 이용해서 쓴 거죠. 사는 생이 진짜다. 초상화를 8번 그리니 멋있다. 그다음에 산수화만 그리니까. 자, 니까가 이게 이제 활용 조사에 나오는데 그리하고 연결하면 한 번에 내자가 쳐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림만 그리면 1등은 내 것이야. 그다음에 무엇을 그리면서. 자, 여러분들 계속 이제 반복이 되죠. 뒤에 앞에만 그리만 정확히 하신다면 뒤에 조사는 계속 연결해서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반복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장 속에서 연습해야죠. 이것만 그리고만 계속 한 자리에서 연습하면 효과가 없고 이거 문장 연습이나 전체적인 문장에서 그중에 나왔을 때 내가 손이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운지가 돼서 속기할 수 있게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13번 지금도 그리지만 그거는 제 것이 아닙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르라는 약자인데요. 다르를 보시면 초성의 디귿, 리을, 그다음에 아어. 여러분들이 아어는 기본자에서 그 음이 없기 때문에 음으로 이제 약속을 해서 쓰죠. 그래서 다르 여기서 앞에 다의 모음을 아를 탈락시키고 그걸 기본 원형으로 어간 형태로 쓰여서 연결해서 연습하는 건데요. 다르고 다르고에서는 거기에 기억만 추가하면 되고 또 다르다면 디귿만 추가하면 되고 다름으로는 이응, 리을만 추가하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어간 형태만 제대로 운지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약자가 연결이 된다는 거. 이걸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한번 이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르. 여기서 디귿, 리을, 그래서 보시면 이 아가 있고 디귿 이렇게 치는 거죠. 다르고
다르고 다르기 때문. 자, 때문 디귿 미음 계속 아까 그러기 때문 다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름으로. 자, 아어가 음이죠. 그러니까 초성의 그 다는 첫 자는 아음을 탈락하고 그 다음에 르에서 음을 아어를 쳐서 음을 만드는 거죠. 다름으로. 그 다음에 다르다고. 자, 기역 디귿. 디귿과 고 이게 거꾸로 치지만 결국은 한글에서는 다르다구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르지. 네, 다르지. 지자. 그 다음에 다르게. 자, 시읒지읒이 개죠. 이런 식으로 앞에 내온 활용조사와 이 어간을 계속 연결해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며. 자, 며. 그 다음에 다르도록. 예, 이렇게 리을 기역 디귿이 도록인데 이렇게 하나의 약자로 연결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이상과 현실이 다르긴 다를 것이다. 예. 2번 물가 어제가 다르고 자 디귿 리을 아어 기역 오늘이 다르다. 아까 다르고는 기역만 쳤고 지금은 다니까 지금만 치는 거죠. 그러면 3번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싸웠다. 4번 다르다는 건 하나의 새로움이다. 자, 다르다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다르다. 지금 다르다 다음에 는자 조사를 치면 자동으로 붙어서 띄어쓰기 되는 것들 는. 예,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계속 응용하고 활용하고 또 연습하시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5번 다르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11번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르니까 문제가 생긴다. 저도 이제 속기 연습할 때 이 기본 교재가 속기에서는 끝났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책은 뭐 교재 끝나면 연습 문제를 풀고 뭐 그게 또 응용이 돼서 하지만 속기는 기본 교재를 내가 얼마만큼 여하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어떤 뭐 9급부터 또 8급부터 1급까지 쫙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속기는 결코 손이 빨라서 속기가 아니고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걸 손이 빠르다고 계속 친다면 1시간, 2시간 못 오겠죠. 이런 속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그 사람의 말에 따르게 맞추면서 말 한마디에 나도 손이 한 번 나가는 이런 식의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기가 가능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다르에서 다른 보면 디귿 리을 아어에서 니은 여기 니은만 추가한 거죠. 다르에서 아까는 니은이 없었죠. 니은을 하면 다른. 그 다음에 다음은 초성의 디귿 미음만 하면 다음이 되는 거죠. 자, 다른가 다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연결해서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다른 여기서 디귿 리을 아에 니은이 붙어서 다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은 초성의 디귿 다음 미음만 하면 다음이 되죠.
우리가 다음에는 연결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걸 간단히 칠 수 있는 단어를 약자로 만든 겁니다. 그 다를, 자, 리를 받침을 넣으면 다리를 되는 거고 니은을 넣으면 다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자, 디귿 미음 니은을 넣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조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연습이 가능합니다. 자,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서로 다른 우리. 2번 공과 사는 엄연히 다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다릅니까? 자, 여러분들 디귿, 리을, 비음, 니은, 시옷 이것이 그 앞에 종결형 어미 배운 거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검찰청 속기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한글 맞춤법 또 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속기 연습 어려우세요? 우리 한글을 아시면 훨씬 쉬워지고 또 맞춤법을 알면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속기를 배우는 것이 지금까지 한글을 그냥 썼다면 이제는 속기사로서 정확히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은 경찰청 속기사 그리고 한글 맞춤법 속기 약자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